마을버스를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오토바이를 겨울 동안 한 2번 탔나? 이게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세워놨더니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충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마을버스에서 근무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지금은 마을버스를 그만두게 됐고 시내버스에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본 다음 실기 테스트까지 보고 지금은 현재 견습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 견습이랑 교육이랑 이렇게 해서 잘 끝나게 되면 제가 시내버스에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시내버스에서 근무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동안 제가 마을버스에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됐으려나? 오케이. 겨울 동안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방치해두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요 시텍이라는 충전기로 충전을 했고, 요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이제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오토바이에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해본 느낌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쉽지 않다는 점. 첫 번째는 근무일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 달에 26일에서 많게는 2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교대라 한 주는 오전, 한 주는 오후로 돌아가며 근무를 했고, 하루 운행 시간 자체는 대부분의 버스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근무 일수였어요. 운행 시간은 비슷한데 쉬는 날이 적다 보니 피로가 누적됩니다. 특히 오후 근무 때는 막차까지 운행하고 돌아오면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동료 기사들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시내버스로 가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쉬는 날이 적다 보니 이게 쌓이는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배차 간격입니다. 마을버스의 장점은 노선이 짧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만큼 배차 간격이 촘촘합니다. 버스 대수에 맞춰 간격이 정해지다 보니 쉬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쉬지 못하고 바로 회차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짧은 배차 간격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면서 단말기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이 뒤차와 간격, 앞차와 간격을 계속 하면서 뒤차랑 붙은 건 아닌가, 간격이 밀린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한 노선 중에는 6분 간격 노선도 있었어요. 이거 6분 간격이면 신호 하나 못 받으면 바로 뒤차하고 붙게 되는데, 이 간격 문제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간혹 말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승객도 신경 써야 하지만 간격 관리까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문제인데요. 이건 처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운행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 초보 기사일 경우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맞춰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금요일 저녁처럼 차가 막히는 날에는 경력이 있는 기사도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건 체력적인 부분보다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뭐 좀 무너지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번째는 차 내 안전사고 부담입니다. 이건 모든 버스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출근 시간이 지나고 오전 9시부터 요 승객 연령대가 조금씩 높아져요. 60대 이상, 70대 이상 승객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많았던 사고도 차 내 안전사고였는데, 급출발 급제동 시 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가한 오후 시간에도 항상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순간까지 출발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이 정도에? 라고 생각하면서 운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태료와 민원입니다. 버스 일은 벌금과 과태료 가능성도 항상 있어요. 저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견습 후 막 배차받았을 때 정류장을 착각해서 배를 누르는 승객을 다음 정류장에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좀 애매했어요. 여기가 맞겠지 하고 내려드렸는데 한 정거장 다 아니었던 거죠. 시청에 민원이 들어갔고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도와 신호 위반입니다. 마을버스는 학교 앞을 많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 구간들은 대부분 30km 구간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카메라에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조심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행하시는 기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지날 때, 교차로를 지날 때 황색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정지선 직전에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호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모든 버스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무조건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노선 길이가 짧은 점이에요. 짧다 보니까 이 노선이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아서 숙지하기가 빠릅니다. 두 번째, 회사와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보고 체계가 간결해서 정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좋은 점은 기사들끼리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요. 특히 이직을 하려는 기사들끼리는 서로 간에 위안을 삼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 분위기가 비교적 삭막하지 않습니다. 좀 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마을버스에서 운영했던 노선을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가 있는 곳은 송전저수지라고 이동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옆에 어비낙조, 용인 팔경 얼어 있어요. 저수지가 아직 많이 추우니까. 낮에 보니까 꽤 크네 여기가. 여기는 안성의 고삼저수지입니다. 고삼저수지라고 하니까 또 유독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등학생들 학교 등교 시간에 마을버스 차량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타요. 이 아이들이 타서 조용히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벌써 얘기하는데 이 소리도 이 작은 버스 안에서 굉장히 울리다 보니까 좀 많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침에는 조용한데 또 오후에 학교가 끝나고 갈 때쯤에는 이 목소리들이 상당히 우렁차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좀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타는 거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탈 때가 정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차 내 안전사고가 정말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앉기 전에 저희가 차를 움직이면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뭐 또 이제 보험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긁히거나 이런 사고보다 확실히 차 내 안전사고가 사고 비율을 따지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 저는 마을버스 경험이 버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버스는 모르고 시내버스를 가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마을버스를 거쳐 시내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경력으로 시내버스에 입사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양성교육을 받아도 시내버스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을버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가장 크고 무서웠던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지금 용인 원삼에 하이넥스가 들어오는 공사 부지입니다. 여기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저기 크레인도 진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원삼 땅에 이렇게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인 현장이에요. 몇만 평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큽니다. 네, 가면서 한번 찍어 볼게요.